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드는 이동기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특허 도면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특허 명세서가 필수적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특허 명세서에는 특허 도면이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특허 도면은 특허 출원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많은 분들로부터 특허 도면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특허 도면에 관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8가지를 추려서 특허 도면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해소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씩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특허 도면은 특허 명세서에 반드시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 도면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특허 출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음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과정으로, 어떤 장비로 만들어졌는지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조 방법에 관한 경우에는 특허 도면이 아예 생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특허는 어떤 구조에 관한 것, 또 작동에 관한 것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면이 없이 말로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작동합니다 라고 하면은 발명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특허 도면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특허 출원은 도면이 포함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도면은 꼭 들어가야지만 한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볼게요. 특허 도면은 실제 제품과 똑같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이것도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염두에 두었던 특허 발명 내용이 이런 상태라면 그 발명 내용을 특허 명세서에서는 조금 더 쉽고 또 간결하고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구조 위주로 보여주다 보니까 핵심 구성을 좀 부각해서 그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가분수적인 형태 또는 중요 부위가 확대된 상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여지다 보니까 실제 제품에서 보여지는 어떤 비율이나 대칭, 어떤 모델링하고는 좀 다르게 극대화돼가지고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이 실제 제품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이 질문은 앞서의 질문과 좀 연관되기도 하는데요. 특허 도면에서 실제 디자인이 바뀌면 권리 범위에서 벗어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앞서 질문은 어떤 발명을 하고 출원한 단계에서 머릿속에 둔 내가 현재 개발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야, 이거를 특허 출원할 때 특허 도면을 똑같이 그려서 보여줘야 되느냐 라는 점에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래 제품은, 머릿속에 있는 제품은 이렇게 생겼지만 어떤 특허를 권리를 요청하는 면에서는 좀 더 특징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다르게 도면을 준비를 했다면, 실제 이렇게 특허 출원이 됐는데 나중에 실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제품의 어떤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원래 특허 출원할 때는 이런 도면으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나중에 제품 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실제 디자인이 얼만큼 바뀌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조 자체가 달라진 것이라면 그러면 권리 범위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이 경우는 도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발명의 구성 차원에서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원래의 어떤 발명의 구성은 유지가 됐는데 디자인이 어떤 디테일이 좀 바뀐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권리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권리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도면이 아니라 청구항입니다. 청구항에 기재되는 구성은 일치하는데 실제 디자인이 어떤 예쁘게 보여주는 측면에서 또는 어떤 설계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좀 바뀌었는데 디자인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청구항이 일치된다면 굳이 권리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할 것 없이 그대로
디자인이 바뀌더라도 원래의 도면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디테일에 의해서 디자인만 바뀐 것인지 아니면 구성도 바뀐 것인지는 다소 좀 판단이 어려울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뭐 이제 저 같은 대리인에게 좀 어떤 쪽에 속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게 정확한 답을 얻기에 나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다음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특허 도면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리나요? 이것은 이 질문도 정답은 없습니다. 이 질문은, 보통은, 저 같은 전문 대리인은 예쁘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핵심 구성을 간결하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CAD를 이용해서 그립니다. 그것도 3D를 이용한 CAD가 아니라 2D로 이용해서 라인아트라 그러죠. 라인아트, 백지의 흰 선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아주 핵심 부분이 잘 보여지게 CAD로 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CAD로 그려야 된다라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바로 뒤에 나올 질문과 연관되기도 하는데 뭐 스케치업을 통해 가지고 3차원으로 그린 것을 그대로 캡처를 해 가지고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초보자분이 만약에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하면은 백지에다 그리셔도 되고요. 또는 스케치업이란 3차원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그리셔도 되고요. 또는 만약에 3D 프린팅을 위해서 모델링을 하셨다. 그러면 스텝 파일, 3차원 모델링 파일을 제공 주시는데 스텝 파일, STP나 STEP 확장자로 된 프로그램을 저한테 주시면 저는 그거를 나름대로 변환을 해가지고 더 예쁘게 백지에 검은 선으로 된 그런 2D CAD 파일로 나름대로 이제 변환을 하거나 다시 그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지만 딱히 CAD로 해야 된다라는 정답은 없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질문 또 이어가겠습니다. 특허 도면은 사진으로 대신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질문에서 답을 들었던 것처럼 특허 도면에 반드시 이러한 형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발명 내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만 하면 무방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백지에다가 연필로 스스스 스케치를 해도 되고요. 또 스케치업 같은 간단한 3D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려서 이거를 캡처를 해 가지고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직접 특허 출원을 하신다 그러면은 아무런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이걸 그리셔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또 이거를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특허 출원한다 그러면 되는 만큼만 그려서 전달을 주시면 대리인이 알아서 예쁘게 그거를 이제 도면을 준비할 테니까 편하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허 도면을 그리는데 특별한 규칙이 있나요? 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딱히 특별한 규칙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특허의 도면이 순서가 아니라 특허 도면은 어디까지나 특허 명세서를 풀어가는데 필요한 참고적인 자료입니다. 특허 명세서에서 본 발명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큰 부분에서 개요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부분을 설명하는데 참고를 하기 위한 자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특허 도면을 그린 데는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의 흐름에 따라서 접근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큰 일반 전체도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따서 이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면 또 그 부분에서 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내부도 단면도 절단도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에 필요한 순서대로 흘러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특허 도면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엄밀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니니까 명세서에서 발명의 설명을 얼마나 잘 풀어가는지에 따라 가지고 뒷받침만 잘해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째 질문입니다. 특허 도면에는 숫자를 붙이던데 왜? 어떻게 매기나요? 왜 매기냐면 보세요, 여러분. 명세서에서 어떤 발명을 설명하면서 도면은 참고를 위한 목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명세서에서 쭈쭈쭈 풀어갔는데 도1을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부분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하는데 정작 도면에서 이 명세서에서 이 부분 저 부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세서에서는 각 부의 명칭을 명명을 한 대신에 어떤 도면부호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100, 110, 120 하는 식으로 해서 괄호를 넣어가지고 이 부분은 뭐 무슨 부분인데 하면서 가로 100 하면 도면에서는 지시선을 따가지고 어떤 부분이 100인지 지시선을 따가지고 100이라고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명세서하고 도면하고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숫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딱히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규칙이 있는 건 아니라서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임의로 붙이셔도 됐는데 그래도 좀 전문적으로 이걸 하자면 도면에는 발명의 어떤 구성의 흐름에는 항상 큰 어떤 구성이 있고 중간 구성이 있고 그 내부에 작은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 자체를 가장 큰 구성이라면 이거를 뭐 A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걸 구성하는 세 가지 큰 구성이 있다 그러면은 큰 도면부 100, 200, 300 그리고 100을 구성하는 그 세부적인 구성이 있다면 110, 120, 130 또 110을 구성하는 더 작은 구성이 있다면 111, 112, 113 이런 식으로 일종의 트리 구조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구성을 나름대로 체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반적으로 잘한 어떤 도면 숫자를 붙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좋은 특허 도면에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요? 가장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답하기 곤란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허 도면은 어디까지나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잘 서포트하는 그런 도움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허 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 청구항입니다. 이 발명은 핵심이 무엇이고 핵심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은 특허 청구항이고요. 이거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특허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상세한 설명을 잘 따라가면서 이해를 하기 쉽게 보여주는 것이 도면이에요. 그래서 도면을 잘 그린다라기보다는 수단과 방법과 포맷과 그런 거는 다 떠나서 어떤 식이든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어떤 식으로 이 발명을 풀어서 설명할 것인가의 그 흐름을 충분히 따라가면서 아쉬운 부분이 없이 보여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접 특허 출원하시는 분들은 특허 도면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인 특허 명세서 작성에서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좀 훈련을 통해 가지고 특허 명세서 작성이 되신다면 기왕이면 좀 더 풍부하고 어떤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특허 도면을 준비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어떤 포맷, 형식 같은 거는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대로 저같이 전문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보시면서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어떤 쉽게 또 눈에 아주 잘 보이게 충분히 드러났는가, 예쁘냐 안 예쁘냐는 둘째 문제고 뭐 예쁘면 더 좋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충분히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잘 표현됐는가를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고, 이걸 위해서는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오늘은 이제 특허 도면에 대한 노하우까지 제가 설명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특허 도면에 관해서 가장 많이 frequently asked question FAQ 8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허 도면에 관해서 혹시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좀 조언이 필요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까지 영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